2살 딸을 안고 인도를 걷던 한 가족.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가해자는 16세 미만, 면허도 헬멧도 없었습니다. 현재 피해 가족은 중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과 아이를 전동 킥보드 사고로부터 지키는 구체적인 3단계 방어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학생이 면허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일어났습니다. 헬멧 미착용 상태였고 피해자는 2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는 70대 노인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임신 7개월 산모가 인도에서 킥보드와 충돌해 조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의무가 없어 미성년자 무단 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5년 새 5배 증가했습니다. 2019년 602건에서 2023년 309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보행자 피해 사고는 전체의 32%를 차지합니다. 특히 10대 가해자 비율이 28%로 4명 중 1명이 미성년자입니다. 보행자 안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주요 도로 200곳을 조사한 결과 킥보드 전용 주행로가 있는 곳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8% 구간에서 킥보드는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무분별하게 주행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의 허점입니다. 법은 면허를 요구하지만 업체는 인증 시스템 도입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미성년자가 타인 명의로 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14세 청소년이 성인명의 계정으로 킥보드를 대여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결제만 되면 즉시 이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용 주행로가 거의 없고 인도와 차도 경계가 애매합니다. 보행자는 예측 불가능한 주행 패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좁은 인도에서 킥보드와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충돌 위험이 급증합니다. 세 번째는 인식 문제입니다. 많은 이용자가 킥보드를 장난감처럼 여기고 안전수칙을 무시합니다. 특히 청소년층은 헬멧 착용률이 10% 미만입니다. 속도 제한도 지키지 않아 시속 25km 제한구역에서 40km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속도면 보행자와 충돌 시 치명적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통합 인증 체계와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모든 공유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 파리는 2023년부터 공유 킥보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고 급증과 보행자 불편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은 킥보드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즉시 회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싱가포르는 인도 주행을 완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개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단계 방어법,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세요. 1단계, 앱에서 면허 인증 여부 확인하기. 공유 킥보드 앱을 열어 면허 등록 화면을 확인하세요. 본인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반드시 면허 인증이 완료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요 업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앱 설정에서 면허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증 완료 후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계정 공유를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타인명의 이용은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무면허 탑승을 원천 차단합니다. 2단계, 보행 중 킥보드 접근 시 즉시 멈추고 거리 확보. 킥보드 소리가 들리거나 시야에 들어오면 즉시 멈추세요. 예측 불가능한 주행이 많기 때문에 먼저 비켜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좁은 인도에서는 킥보드가 보행자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당황해서 급히 움직이면 오히려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멈춰서 킥보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어폰 착용 시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우니 산책 중엔 한쪽 귀만 사용하세요. 뒤에서 접근하는 킥보드를 감지하지 못하면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야가 좁아져 킥보드를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의하세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킥보드가 급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자녀와 함께 걸을 땐 차도 반대편에 위치하기.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을 때 본인이 차도 쪽에 서세요. 킥보드나 자전거가 충격할 경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유모차 사용 시에도 차도 반대편으로 밀고 건널목에선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확인하세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스쿨존 내 킥보드 속도 위반율이 62%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구간임에도 감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앞이나 놀이터 근처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안전교육을 시켜주세요. 킥보드를 보면 멈추고 절대 가까이 가지 않도록 가르치세요. 호기심에 다가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는 시인성이 떨어지므로
밝은색 옷을 입히고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3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위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산책 중 킥보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킥보드 소리를 듣고 즉시 멈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5년 새 5배 증가했습니다. 제도는 아직 불완전하고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앱에서 면허 인증 확인. 2단계, 킥보드 접근 시 멈추고 거리 확보. 3단계, 자녀는 차도 반대편에 위치.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신과 아이의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장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어법을 알려주세요.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